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그리고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은 2024 파리 올림픽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화려한 개막식 뒤에 숨겨진 수많은 문제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 중 한 명으로 직접 그 현장을 경험하며 느꼈던 실망과 분노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하고자 합니다. 생강을 가로지르는 화려한 개막식과 친환경이라는 멋진 슬로건, 하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것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셨던 파리의 로맨틱한 올림픽은 실체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부터 그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왜 이번 올림픽이 모두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2024년 파리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저는 매일 훈련에 몰두하며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올림픽 무대는 모든 운동선수의 꿈이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무대에 서기 위해 수년간 흘린 땀과 눈물, 수많은 희생과 인내를 생각하면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린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파리,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 로맨틱한 분위기로 가득한 도시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한다니 그 자체로 영광이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저는 여느 때와 달리 일찍 일어났습니다. 짐을 챙기면서도 설렘을 감추지 못했죠. 제 방 벽에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올림픽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저는 그 포스터를 바라보며 드디어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다가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은 제가 떠나기 전 한 명씩 와서 격려의 말을 건네주었고, 그 순간은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라면 해낼 수 있어. 파리에서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보자. 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힘을 얻었고, 그 힘을 가슴에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파리의 전경을 보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에펠탑과 파리의 고유한 건축물이 제 눈앞에 펼쳐지며 마치 꿈속을 거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파리의 분위기, 그리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흥분은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 같았습니다. 선수들, 코치진, 관계자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이 대회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선수촌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파리의 거리와 풍경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세느강을 따라 이어지는 경치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파리의 모든 것이 영화 속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리 곳곳에 걸린 올림픽 깃발과 현수막은 마치 여기가 바로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말하는 듯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이번 올림픽은 정말 완벽할까? 라는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선수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외관은 예상보다 소박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여긴 그냥 우리가 머무는 곳일 뿐이야. 중요한 건 경기장이니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을 때 무더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날씨가 더운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 안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저는 그제야 방에 에어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올림픽 선수촌에서, 그것도 파리 한복판에서 에어컨이 없다니. 저탄소, 친환경이라는 명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 더위 속에서 어떻게 숙면을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봤지만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열기 때문에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뒹굴며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내일이면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과 이대로 계속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로에 지쳐 잠이 들고 말았죠.
다음날 아침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는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저를 압도했습니다. 땀은 비 오듯 흐르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버스 내부는 마치 거대한 사우나 같았고 우리는 모두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소용없었죠. 한국의 한 선수가 버스 내부의 열기는 참을 수 없는 고문처럼 느껴졌다며 공감의 말을 건네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 작은 대화 속에서 저는 약간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한국 선수와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가까워졌습니다. 파리 올림픽의 첫날이 지나면서도 저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꿈의 무대에 서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흥분되었지만 그 경험은 제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폭염이었습니다. 파리의 여름은 원래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의 날씨는 예외였습니다. 매일 기온은 36도를 넘나들었고 그 열기는 도시 전체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에게는 경기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방에서 보내는 시간, 찜통 같은 버스 안에서의 이동, 그리고 훈련장에서 숨쉬기조차 힘든 더위 속에서의 훈련까지 모든 것이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훈련이 끝나고 동료들과 함께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고 버스를 타자마자 그 열기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는 마치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온 것처럼 끈적거렸고 땀은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으로 서로를 다독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농담도 더 이상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바람마저 뜨거웠고 차 안의 열기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 순간 파리가 이렇게까지 더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안에서의 45분이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동료가 SNS에 버스 안이 구형도 같다며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때 저는 그 말을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땀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고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며 버스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도 그 불쾌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찜통 같은 버스 안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과연 우리가 경기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정말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걸까?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건 좋지만 선수들의 건강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편함이 진짜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명분에 불과한 걸까? 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친환경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체는 우리에게 극심한 불편과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숙소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에어컨이 없는 방에서의 생활은 악몽과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선풍기 하나로 이 뜨거운 공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나마 선풍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에서는 조금 나은 듯 했지만 그것도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창문을 열어두고 자려고 했지만 파리의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쾌적하지 않은 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저 역시 매일 밤 땀에 젖어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피로는 고스란히 다음 날로 이어졌고 점점 더 체력이 소진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훈련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부터 지친 상태에서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훈련장과 경기장까지의 이동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파리의 교통체증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우리의 버스는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동하는 동안 극심한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도착하면 이미 우리는 지쳐 있었고 훈련을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기운이 빠진 듯 했습니다. 훈련장에서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파리의 더운 날씨는 운동에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땀은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버스로 향해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도 찜통 같은 버스 안에서의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피곤한 몸으로 보내며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밤이 되면 이 피로는 쉽게 가시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시작되는 악순환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국의 한 선수는 제게 다가와 함께 스트레칭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선수와의 대화는 저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고 그로 인해 저는 이곳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따뜻한 배려와 소소한 대화들이 점점 더 저를 지탱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선수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유하며 저를 격려해 주었고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올림픽이란 전 세계의 축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축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은 우리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고 우리가 겪어야 했던 모든 불편함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그 불편함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진정한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은 바로 식사 문제였습니다. 올림픽 주최 측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채식 위주의 식단을 제공했습니다. 채소와 과일이 중심이 된 식단은 표면적으로는 건강에 좋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운동선수에게는 충분한 단백질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그 식단은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강도의 훈련을 소화해야 하는 우리는 매번 식사 때마다 배고픔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식당에 들어서며 오늘은 조금 더 나은 음식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접시 위에 놓인 것은 또다시 채소와 과일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고기나 다른 단백질 식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한 친구가 다가와 이게 도대체 무슨 올림픽 식단이야? 라고 말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말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열심히 훈련해야 하는데 이 식단으로 과연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여러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는 첫 며칠 동안 과일 2조각밖에 먹을 수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선수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필요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나 체중을 조절해야 하는 선수들에게 이 식단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개인적으로 음식을 구해 먹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그날의 훈련과 경기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저녁 메뉴 역시 비슷했습니다. 또다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최소한의 탄수화물이 제공되었습니다. 한 동료가 이게 다야? 진짜 이걸로 우리 보고 내일 경기를 하라고? 라고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변의 다른 선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먹고 어떻게 경기를 하라는 거지? 그 순간 식당 안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식사 후 동료들과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느꼈던 그 무기력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올림픽이라는 대회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제공된 환경은 우리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매일같이 체력과 정신력을 다져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과 고통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경기 날이 다가오면 우리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하지 못한 채 우리는 각자의 경기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난 해낼 수 있어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힘을 내고 있었지만 그 바탕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환경보호라는 명분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이 무시되는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불만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꿈꿔왔던 올림픽의 무대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단지 경기를 위한 준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시험하는 또 다른 도전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국 선수들의 작은 도움들이 제게 큰 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선수는 훈련 중간에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 간식과 음료를 건네주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친절들이 쌓여 저는 점점 더 한국 선수들과 가까워졌고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동료애와 배려는 제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올림픽이 진행될수록 저와 동료들이 겪는 불편함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편함들이 모여 어느새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변해갔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몸과 마음에 서서히 쌓여가던 피로와 스트레스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올림픽은 언제나 세계 최고의 무대를 꿈꾸던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목표였습니다. 그 무대를 위해 몇 년, 아니 평생을 준비해온 우리는 이 순간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마주한 현실은 우리가 그토록 열망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올림픽 무대에서 제대로 보상받을 것이라 믿었지만 그 믿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날 아침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에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기였기에 어떻게든 몸을 추슬러야 했습니다. 곧장 식당으로 향했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아침 식사는 또 한 번의 실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접시 위에는 몇 조각의 채소와 과일 그리고 건조한 빵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이 음식을 통해 오늘의 경기를 견딜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피곤한 눈으로 접시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더 이상 불평할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한 동료가 제게 다가와 이 정도 식사로 정말 오늘 경기를 잘 치를 수 있을까?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우리가 해낼 수 있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스스로에게조차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경기장에 도착하자 저는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의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에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불안과 실망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지만 몸이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넘길 수 있었던 동작들이 이번에는 유난히 무겁고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내내 저를 따라다녔던 그 의문은 결국 제 집중력을 흐트러뜨렸고 몇 번의 실수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불편함과 피로가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와 동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경기는 단순한 패배 이상의 무언가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마주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무기력감을 느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꿈의 무대에서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대가 우리에게 준 것은 실망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정작 이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우리가 쏟아부었던 모든 노력과 시간이 마치 아무 의미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